오랫동안 알아왔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업무를 좀 잘 안다라고 저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저도 금융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쪽 블록체인이나 AI나 이쪽인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미흡해서 제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삼성과대학교 안유아 교수하고 고려대학교 이정봉 교수하고 두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회사를 검증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이쪽 유통시장이나 이 속칭도 뭐 다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아놓고 얘기하고 다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다단계나 이런 유통시장에서 피해를 봤던 피해 사례를 50가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 회사를 검증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회사를 검증하고 기업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한 4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기업 검증을 합니다. 뭐 무디스라든가 영국의 마찌라든가 미국의 또 홀디스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트레이닝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을 검토할 때 기본으로 하는 덕목 4가지를 가지고 이 회사를 검증했다. 첫 번째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구조. 세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지배구조. 네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국제사에서 기본으로 보는 덕목이 4가지를 가지고 이 회사의 피해 사례 50문항을 바탕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유통이나 다단계 뭐 이런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말씀. 너무나 피해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런 그 피해로부터서 방지를 하고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 한 8명이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 여기 리더들 4명,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한 4명 정도, 정명기 교수 또 모창현 교수 이렇게 해서 경제학 이쪽으로 또 전공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해서 같이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들에 우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기, 그냥 거짓말, 그 믿을 수 없어, 다 사기야 라고 하고 무턱대고 얘기 자체도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대다수고 또 그때 그만큼에 대한 피해 사례가 그만큼 많이 입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죠. 증거일 수도 있는데 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증을 제기하고 검증된 내용에 대해서 기업을 검증하는 방법을 접목시켜서 이 회사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업태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어느 수익을 목적으로 나온 수익법인 자체가 뭐를 들고 시장에 나왔느냐가 아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칠판에서는 만약에 이 붓을 하나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시장에 들고 나오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걸 팔고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경쟁력이 없겠죠. 그러면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걸 들고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거. 제가 뭐 장사를 한다라고 담배 장사를 한다, 신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장사꾼이잖아요. 기본에 정해져 있는 소비자가이다. 이윤을 붙여서 판매만 하면 그만이지만 테크놀로지, 기술 쪽에는 분명히 특별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이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개념. 근데 이제 신개념,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똑같은 기술로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역시 경쟁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어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에이픽스입니다. 에이픽스인데 에이픽스가 가지고 있는 타킨이라고 하는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이 로봇은 자그마치 2,70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개 변수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업체에서 과연 이 기술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느냐로 이제 두고 볼 수가 있겠죠.
2700의 데이터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처음에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는데 미국의 SEC라는 곳에 SEC에 등재가 되십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SEC는 어떻게 보면 미 증권 거래 위원회죠. 미 증권 거래.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쯤으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전 세계 국제기구 4대 기구 중에 하나에 속하는 금융감독기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구죠. 참고로 여기 어떤 곳이냐면은 세 가지만 들춰본다면 세계 1위 코인 회사죠. 바이낸스가 여기 SEC에 걸려들어서 지금 1차 5조의 벌금을 내고 추가 조사 중에 있는 곳이고요. 이번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거의 다 됐네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제소를 했는데 패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미화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약 한 2조 정도의 벌금을 냈고 추가 조사 중에 있는 곳입니다. 또 미국의 본사를 두고 한국에 와서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한국에서 코인 사업에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권도일이라는 친구인데요. 미국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잡혔었는데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죠. 얼마의 형을 받았냐면 무려 200년 형을 받았다. 무서운 데죠.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을 할 회사라면 아예 여기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최소 300년 이하 징역을 때리는 곳입니다. 300년 이하 징역을 때리는 곳인데 쉽게 해서 이걸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종신형 감옥이다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무서운 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미 점의성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정확히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OMB라고 하는 여기 미 대통령 직속기구죠. 직속기구의 예산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에이픽스가 여기에 등재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한 건 잡아냈다. 검증을 하다가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걸 한 건 잡았다고 제가 이제 딱 잡고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미 대통령 직속기구가 우선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미 대통령 직속기구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슬로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약으로 인해서 미국의 블루칼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동부나 이쪽 그 공업도시들은 지금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카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전부 미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대낮부터 여자고 남자고 혀를 반쯤 빼고 이런 식으로 걸어다닙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슬로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사라진 미국의 블루칼라를 관세의 장벽을 높여서라도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원. 그럼 블루칼라로 붙어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겠죠. 대통령 선거하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이번에도 부정투표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로 블루칼라의 힘을 입어서 현격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장생이 되면서 미국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 정책을 핍니다. 이제 옛날에는 세계적인 경찰국가,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로서 민주주의 신봉을 위해서 어지간만 하면 미국에서 지원 제도를 쓰고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미국만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 성장 동력,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 먹거리죠. 미래 먹거리 중에서 5가지를 선정합니다. 우주항공, 그다음에 양자기술,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AI 이렇게 5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는 건데 그 선정을 한 5가지 기술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 바로 미 대통령 직속기구 예산실입니다. SEC도 무서운 곳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금융감독원의 기능에다가 세계적인 정보를 쥐고 있으니까 국정원의 기능을 하나 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수사권한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의 기능을 하나 더 얹어놓은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 2가지 허가나 라이센스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여기 AI 부분에 이 회사가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시가총액이 500조에서 무려 3,000조가 되는 세계 30위권 회사부터 1위 회사까지 여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에이픽스가 여기 선정이 딱 되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한 건 했다라고 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하고 잘 알아서 그냥 해준 거겠지. 어떻게 뭐 능력으로 간 건 아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들어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대통령 예산실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죠. 500조에서 3,000조가 넘어가는 이 빅테크 기업들, AI 회사로 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가 이 에이픽스하고 기술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깊이 있게 보니까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AI 기술로는 빅테크 기업이 이 회사를 기술협력업체로 등록을 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700억 개의 데이터, 여기 4천만 개의 세계적인 논문 탑재, 또 10억 건이 넘는 금융정보 데이터, 그 다음에 또 17억 건이 넘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이런 정보들이 총망라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반비례로 세계 1위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불과 5년 만. 엔비디아. 챗 GPT 하나 가지고, 로봇 하나 가지고 세계 3,000조 시장. 이게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가총액. 세계 1위를 탈환했어요. 엔비디아. 우리 그 회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젠슨왕 그 CEO 젠슨왕. 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쪽이 제일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회사도 전혀 뭐 무관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그런 세계적인 그 5년 만에 챗GPT가 세계에서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AI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700억 개의 매개 변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배로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타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까? AI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회사가 바로 에이픽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전 세계 AI를 중으로 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회사와 기술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 트럼프하고 잘 알아서 여기에 선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지금 이 빅데이터의 기술이 이 로봇 타킨 로봇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일 이 회사가 2025년부터 2029년에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로드맵을 우리가 검증을 해봤더니 5년 내에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업체 기술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입니다. 재무구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자본 충당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내가 총괄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내 자본을 얼마를 갖고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한 자기자본 비율이죠. 최근에 이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속아왔던 다단계나 유통회사가 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안 지고 문 닫고 도망갔을까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속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그런 회사는 자기 자본이 1도 없이 여러분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미국의 바이든과 계약을 했어. 러시아의 푸틴과 계약했어. 중국의 시진핑과 계약을 했어.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 여러분 우리 믿고 돈을 투자해주면 엄청나게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 문 닫고 도망가고 없어요. 왜? 자기 자본이 1도 없으니까. 경영자의 생각,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안 들어갔으면 책임을 짓지 않는다라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이고. 그러나 총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000억이 투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집과 땅을 팔아서 500억은 됐다. 500억, 부족한 500억을 여러분들 PTP로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경영자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죠. 왜냐하면 잘못되면 내 집 내 땅도 날라가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의 참고의 예로 국내 지금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PF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죠.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 시행사가 토지의 계약권만 가지면 건설 1분사가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을 들어오죠. 그걸 보면 금융에서 PF를 해줍니다. 토지대 및 모든 건축비를. 이게 한때는 성행을 했어요. 은행도 엄청난 비용을 벌었고 건설사도 돈을 벌고 시행안건 잘하면 몇백억 몇천억 벌으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시행사를 하겠다고 강남의 빌딩마다 시행사가 없는 건물이 없었을 정도로 한때 성행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기가 떨어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어떻게 돼? 현장이 중단되고 건설이 올라가다 중단하고 또 해도 다져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러니까 금융사가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하겠죠. 시행사를 보고. 그 시행사는 자기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토지 계약권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차적 책임 누구한테 가요? 건설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지급보증률이 떨어짐과 동시에 금융사는 이미 금융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융이 점점 지금 최근에는 지금 건설사 부도로 인한 금융 부실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건설사가 몇 개가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그 목전에 지금 와 있어요.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PF를 해주는 조건을 총괄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시행사 네 자본 비율을 최소한 20% 정도를 갖고 출발을 해라. 자기 자본 비율을.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하더라. 라고 하니까 강남의 빌딩마다 있던 그 시행사 어떻게 한탕에 갖고 몇백억 몇천억을 벌려고 했던 그 시행사들이 한 개도 없이 다 사라졌고 20%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 회사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만큼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저희는 SEC에 등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약 1억 불리와 1억 불, 약 한 우리나라 돈 1,400억에서 1,500억쯤 되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나스닥 기존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했어요. 세퍼트 에비뉴 캐피탈이라는 금융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에이픽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월 4일 날 SEC에 신고한 것은 2월 4일 날 M&A 합병이죠. 2월 4일 날 인수. 그 다음에 2월 14일까지 이의제기. 공시채고죠. 이의제기.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공표를 했어요. 에이픽스로. 드디어 이 금융사인 나스닥 상장사를 예사가 우회 상장을 해서 했는데 지금 주가는 10.1불, 8배가 올랐어요. 근데 아직 거래는 안 합니다. 거래는 1도 없어요. 모든 걸 회사 보유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이 나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니까 약 한 6천억 정도. 인수하자마자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한 6천억 정도.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아무리 못 갖고 있어도 이 자본이 거의 한 1조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조는. 그리고 26개 공항 또 철도 여기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건 기업 이미지하고도 브랜드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공항 철도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벽에다 붙이는 이런 부착 광고가 아니라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광고의 차이와 부착 광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참고로 아마 강남역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역사치고는 가장 광고료가 비싼 장소일 겁니다. 다른 지하철 역사는 전부 이 부착 광고가 붙어 있죠. 근데 강남역에 가면 모든 기둥이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비싼 만큼 비싸게 들여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노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전 세계 26개 공항 철도에 광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만,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은 SOC 사업이라고 해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국책 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주도한 사업에는 이름이 없는 회사를 절대 광고판에 게재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그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정부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광고를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공항이나 철도에 가서 광고를 보시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한화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 손가락 안에 꼽아진 대기업들이나 광고를 볼 수가 있지 그 외 기타 광고는 이군 회사만 돼도 광고를 하는 걸 보시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국가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 26개국 공항 철도에 저희 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지금 김포,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또 저 어디죠? 김해, 그 다음에 KTX 이렇게 광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듯 공항 철도에 광고를 26개국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로드맵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로드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회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 자본 비율, 재무구조에서도 절대 손색이 없는 회사라고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상장회사라는 것은 제도권이에요. 예, 상장이 제도권 회사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정하는 규범, 정말 그에 의한 라이센스나 허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정부가 정하는 규칙을 따라가는 회사를 우리 제도권 회사라고 해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분 거래하실 때 그 통장에 예금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금하시죠? 뭘 믿고 예금하시나요? 네. 국가가 정하는 규칙을 따라가는 제도권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반 수익법인과 상장사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걸어놓은 계약금이죠. 유보금이나 계약금. 이것이 이제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었던 것은 내가 걸었던 계약금이나 유보금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찾아서 마음대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문 닫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몇 번 받다가 손실을 입었잖아요. 다단계 이제 피해 사례에 들어와 있는 문화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려면 그 유보금이라 우리가 맡기는 적치금, 즉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형식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일반 수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이사가 3인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이사 결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 수익법입니다. 근데 상장회사는 수많은 주주층이 있기 때문에 공시착오를 해야 됩니다. 14일 동안 이의제기를 받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이의제기를 받아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또 금융감독,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금융감독원에 어디 얼마를 어떻게 쓸 겁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야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통장에 돈을 건들면 뭐가 돼요? 경영자는 공구맹령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수익법인과 상장사의 이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보니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데는 그만큼 신뢰가 갖고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해 돼 있고 또 SEC에 정식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고 그 무섭다는 또 어떤 재무성의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 허가나 라이센스보다 더 중요한 OMB 미 대통령 직속기구 선정이 이 회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 미 대통령 직속에서 검증이 끝난 회사다 이렇게 봐주신다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까 얘기했던 업태 재무구조 자기자본 비율 그다음에 광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에 소유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저 뒤에 사진에 보시면 나오지만 뒤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추측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CEO, COO, CFO 기술 고문, 또 금융 고문, 또 경영 고문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경영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면면이 세계에서 손을 꼽을 만한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 소문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말만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날 강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홍갈동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홍길동은 아십니까? 홍길동은 다 아는데 홍갈동 박사님이 인정을 하셨대요.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속아왔던 거죠. 네. 여기는 오픈되어 있다. 어떤 분이 와서 이것도 가짜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에이픽스 가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 2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픽스가. 국제사회는 170여 개가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가짜가. 똑같아요. 우리 거하고. 근데 여기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진짜라는 걸 뭘로 얘기를 해주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6직급 이상 본사에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가 비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본사 방문을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저 CEO, COO, CFO 다 만나서 기념촬영하고 같이 밥 먹고 뭐하고 전부 동영상 자료 다 보셨죠? 그걸 제시를 했더니 그럼 여가 진짜가 맞네요. 여가 진짜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블록체인 진흥회를 갔어요. 그날 이제 과학기술부 차관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두 분, 그 다음에 블록체인 진흥연합회하고 IT 연합회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한 50건의 질문이 나와요. 한 5, 60건의 질문. 질문의 종합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발을 들여놓긴 들여놓는데 일단 안전판에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합법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합법적인 회사예요. 두 번째가 데이터를 내놔라. 이 회사 그렇게 했다라는 데이터를 내놔라. 세 번째가 우리한테 준다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고수익인데 월 27%를 개인한테 주면서도 그건 한 30% 정도가 우리 펀드 매니저의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월 60%가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 고수익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그걸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제가 거기 준비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하고 갔겠죠. 저도 고위직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내가 모아보니까 세 가지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데이터를 내놔라. 세 번째 뭐예요? 나한테 고수익을 준다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뭐를 해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이냐. 요것만 확인을 시켜달라.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회사는 이렇다고 하니까 다들 구글에 들어가서 즉석에서 노트북을 다 갖고 왔으니까 이거 두드리더니 뭐 금방 들어가면 다 확인 다 가능하잖아요. 어느 또 한 사람은 SKR, co.kr로 들어가더라고. 여기는 미 정부는 거부먼트죠. 그래서 S20 GOV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더니 미 정부가 뜨죠. 그 저희 라이센스 칸에 저희 에이픽스를 딱 치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다 됐죠. 제가 얘기한 게 거짓이 아니라 확인이 다 됐죠.
여기 등록돼 있는 거, 선정돼 있는 거, SEC 등록된 거, 정성이 라이선스 받은 거, 이 회사의 자본금 지금 뭔 일하고 있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하고 협력 없이 다 나오죠. 제가 얘기한 게 거짓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럼 나스닥 상장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회사가 맞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는 정부가 요하는 데이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곳 이상, 2년 이상. 이게 기본법이에요. 동력정부에서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동력정부에서 제공을 좀, 정부의 지원을 좀 받으려면 꼭 정부의 말이 2년 이상, 두 곳 이상. 그럼 제가 주로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쓰레기 조각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플라즈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열을 3000도까지 가줄 수 있는 플라즈마까지 다 개발을 했는데, 네 돈으로 만들어서 2년 이상, 2개국 이상 수출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갖고 오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지한테 지원을 받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까지 몇 천억 들어가는데.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기술을 갖고도 그 데이터를 만드는 값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다 사장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엔 누가 해요? 자본이 넉넉한 사람이 결국에 그 기술을 공짜로 얻어다가 자본이 넉넉한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조예요. 그러나 지금 데이터를 이제 3개월 된 회사를 데이터를 내놓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건 4, 5년이 됐다. 이 기술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지만 업무적인 거. 지금 앞으로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미 정부 SEC에서 이 빅데이터 기업들 거 하고 이 에이픽스 거하고 한 달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로봇들.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 건 이미 로봇이 그건 아래급이에요. 그건 빼고 플러스만 나는 로봇을 검증해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월 7%에서 8%의 수익률을 내더라. 근데 저희 에이픽스는 놀라지 마세요. 51.7% 무려 7배에서 8배 정도의 수익을 더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가 뚝 일어나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한 달에 60%를 준다는데 51.7%를 내갖고는 그거 못 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인이 투자를 할 때는 내가 100억을 가지면 100억의 투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이라는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이 100억을 갖고 있을 때는 야, 너 봤지? 100억 나 있는 거 거래해. 너 나 봤지? 100억 있는 거 거래해. 이게 뭐냐면 미 연준에서 정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 10%의 지급 준비를 가지고 나머지 90%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이 100억 갖고 한 군데 투자할 수 있을 때 금융은 100억을 가지고 10군데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51.7%가 10배수가 나면은 517%라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고수익을 내고 우리한테 고수익을 주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 회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대답하려고 만들어간 자료가 저한테 하나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연결을 할 줄 몰라갖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앞에 분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강의가 명량이다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수익 구조라는 걸 보일 겁니다. 무엇을 한다 수익 모델이라고 써놨나요? 수익 모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글씨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우리가 선물 옵션, 뭐 FX, 또 주식, 증권, 코인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인들 거래에서는 그런 게 다 많이 알려져요. 여러분 디파이 시장 아시나요? 디파이 시장. 뭐 게임 디파이, 수학 디파이, 뭐 이런 디파이 시장. 이런 건 내가 오늘 10억을 거래하면 10억이 오늘 10배도 20배도 수익이 납니다.
20억, 30억도 벌 수 있어요. 그 디파이 시장, 차익거래, 이런 거, 수합 차익거래 같은 거. 이런 건 오늘 내가 지금 등록해서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10배까지 뜁니다. 그게 뭐 20배, 30배 올라가기 전에 이 로봇은 욕심을 내지 않고 몇 배 딱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 이익만 딱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 제어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참고로 이 타킨 로봇이 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낼 수 있는 좀 77%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타킨이 몇 프로까지 나오냐면 92%까지 나와요. 92%까지 감성. 물론 AI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입력 데이터 값이 인풋 아웃풋으로 나뉘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가짜 정보도 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같은 말을 물어요? 야, 홍길동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AI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한 로봇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AI가 언젠가는 이 학습이 끝나면 인간을 능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AI가 좋은 게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단점이 이제 가짜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자기가 대답을 했으면 이게 가짜라는 걸 분별력을 갖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복습을 한다는 거, 복습.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말을 홍길동이가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가짜를 얘기할까요? 진짜를 얘기할까요? 복습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만 얘기한다. 근데 새로운 정보, 여기는 막 가짜 정보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못 모르고 AI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입력값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AI가 복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나중에 진실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언젠가 이 능력이 한계치를 벗어나면 진짜 우리가 AI한테 지배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구조는 그런 데서 벌어서 우리한테 수익 구조를 만들어준다. 근데 그것을 이 정부가 운영하는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빅테크 기업들과 이 회사의 기업 로봇을 상대로 한 달 동안 검증을 끝냈다. 그 값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요하는 게 뭐예요? 2년 이상, 2곳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내놔라. 그건 내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넘어갔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회사 갖고 있는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값 나왔죠? 어쨌든 우리가 바로 보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원천적인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죠? 거기에 이 회사 자본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수익 구조,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서 얼마를 더 줬는데 그 수익값 내는 것이 여기 다 뜹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번에 이제 IPO 4분기, 1사분기에서 4분기 IPO를 하는데, IPO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인데 이 기업을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건, 만약에 거짓말하는 데서 다단계나 유통회사가 기업 공개하나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서. 기업을 공개하는 건 자본시장과의 협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 디파이, 이게 선도업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이미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단계사 같은 경우 1년에 뭐 1억 명 모으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 회사는 3천만 명, 5천만 명, 그 다음에 7천만 1억 명, 1억 5천, 2억 명. 5년에 걸쳐서 2억 명을 모으겠다는. 지금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유저가 30만이 안 됩니다. 30만. 지구촌 인구는 80억 명이고요. 80억 명이고. 근데 30만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에 육박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 2억 명의 유저를 모은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0조 이상 1000조 되는 빅테크 기업으로 금방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비례했을 때 충분히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회사는 죽어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 발전 동향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CEO인 대표인 젠슨 황이 아시아인이죠. 젠슨 황이 여러분 안경을 쓰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진 게재물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로 이 회사를 고발하게 되면요. 이 회사 다 팔아도 못 물어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뭔가는 연관성을 저는 찾아내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나와요. 근데 CEO한테 물어보면 누군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세력이더라고. 자본력에 대해서.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볼 때 이제 이걸 내가 찾아내려고 우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통역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마라. 수익 구조 이거 한 가지만 대표이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 그 통역한 김혜리 기자가 가서 이제 나하고 이제 대표를 바꿔줬어요. 대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금융대표로 바꿔주더라. 그 금융대표가 물어봐서 답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한 10분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 두 대표가 대답을 즉석에서 못한다는 건 그 뒤에 이면에 무언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차원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 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초상권을 이렇게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관련이 없으면. 그래서 나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저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CEO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로드맵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로드맵에 들어가 보니까 연관성이 살짝 드러나더라고.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살짝 맛만 보여놨어요. 그리고 이미 이 회사는 어디까지 갈 거라는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은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키나 노봇이 가지고 있는 두뇌죠, 두뇌. 이게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챗GPT가 5년 만에 세계 3천조 시가총액이 넘어가는 3천조가 넘어가는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년밖에. 근데 챗GPT를 훨씬 능가하는 기술력을 가진 게 타킨 로봇이다라고 전 세계 200개 모든 뉴스 저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스 저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쭉 알려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다 검증한 그 언론사만 이거 뭐 다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니까 국제 미디어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AP통신, 블룸버그, 알자지라, 로이터통신, BBC, CNN, 뉴욕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태양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ABC, MBC, CBS, 폭스뉴스, US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전 세계 200개 정도의 언론 및 방송사에 이미 이 AP가 방영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 회사가 뉴스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이 뛰어나서 다뤄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름도 없는 회사를 그런 세계적인 방송에서 다뤄줄 일이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가장 핵심인 문제, 이 다당이나 유통회사에서 손실 입었던 50가지의 피해 사례, 그것도 묶어놓고 보면 결국에 그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4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아닙니다. 첫 번째 업태, 신기술이었는데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기술의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 일단 경쟁력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경쟁력. 두 번째,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충당금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을 갖고 시작한 회사냐, 남의 돈 받아서 사보려는 가짜 회사냐.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부분 해결됐죠.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사니까 합법적인 회사다는 건 인정되겠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니까. 그다음에 이 회사가 SEC에 등재가 돼 있고 재무상의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득하고 있는 회사니까 허가상, 규격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은 또 세계 26개 공항 철도에 광고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본다면 이 회사는 그나마 믿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삼성에 투자를 했는데 내일 삼성 부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국민은행에 거래했는데 내 돈이 국민은행에 묶이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투자를 개념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하고 믿을 만한 회사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세기를 거쳐야 문화가 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발전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공업사회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정부화로, 정부화에서 글로벌로 이걸 50년 만에 다 뛰어넘어 버리는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전 세계 지금 경제 순위가 9위, 군사력 순위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정말 땅덩어리로 보자면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 지금 미국이 한국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버드대 교수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을 했어요. 직설. 우리 우방국인 한국만큼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쥐는데 지금 어디하고 전쟁이 보이지 않게? 중국이죠. 1차가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날로 미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날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꺾게 된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단 세계 해군력에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은 이미 중국한테 척수로 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 무기일 것 같습니까? 실탄이나 포탄일 것 같습니까? 무기는 하나지만 실탄이나 포탄은 몇만 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대의 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산할 나라가 전 세계 옛날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할 라인을 갖고 있는데 공업지대가 다 망하면서 이게 같이 망했다 안 망했다? 그리고 정확도잖아요. 정확도. 무기라는 건 정확도잖아요. 내가 포탄을 만드는데 저기를 맞추려고 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탄이 아니죠. 그 세계적인 포탄과 실탄을 만들어낸 데가 대한민국의 풍산금속입니다. 전 세계적인 포탄을 우리나라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에 그 풍산에서 개발한 실탄을 보니까 280mm 가지고 장갑을 관통해 버리더라고요. 실탄을 가지고 기관총에다 걸어서 쏘는데 지금 탱크가 보통 12전 120mm 그걸 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실탄이.